잠들기 전에 물 한 잔만 마시면 숙면이 가능하다고요. 터무니없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74세 은퇴교사 김순자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던 할머니는 매일 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관절이 쑤시며 피로에 짓눌렸죠. 이 나이에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지만 그건 절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50% 이상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그중 절반이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뒤척이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승호, 85세 현역 신경과 의사입니다. 50년 가까이 노인 건강을 연구하며 매일 클리닉에서 불면증, 관절통, 피로로 힘들어하는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저도 한때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며 이게 나이 드는 걸까라고 고민했죠. 계단을 오르는 것도, 손주와 놀아주는 것도 버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가 발견한 간단한 방법들로 약 없이도 숙면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결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와 5가지 쉬운 습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면증과 만성 염증을 줄이고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나는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할머니는 10년간 수면제를 먹으며 잠을 청했지만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부작용만 늘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손주들과 놀 시간도 없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으로 단 3주 만에 수면제를 끊고 아침마다 가벼운 몸으로 손주들과 산책을 즐기게 되셨죠.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며 웃으시던 할머니의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나요? 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함께 만들어 갈게요. 먼저 불면증의 진짜 원인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잠깐 뒤척이는 정도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몇 년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바로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50% 이상이 불면증을 겪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뒤척이다가 아침에 지친 몸으로 일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저녁에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고 온몸이 뻐근한 그 느낌 아시죠? 저는 50년 가까이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치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수면제는 처음에 잠을 오게 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 내성이 생겨 약을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다 보면 두근거림, 불안, 심지어 심장에 무리가 가는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불면증이 만성염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이 염증은 관절통, 두통,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제 환자 중 한 분, 74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7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매일 밤 새벽까지 뒤척이며
이 나이에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무릎과 손가락 관절이 쑤셔서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정상이라는 말만 들었죠.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염증 수치를 확인한 후 깜짝 놀랐습니다. 불면증이 만성 염증을 키우고 그 염증이 관절통과 피로를 악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못 자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에 뒤척이다. 아침에 지친 적 있으시죠?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면서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회복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죠. 하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회복 과정이 망가지고 염증이 쌓여 몸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많은 분이 불면증을 나이듦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불면증은 치료할 수 있고 약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약 대신 간단한 습관을 제안했어요. 단 3주 만에 할머니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다며 웃으셨죠. 그 비결이 궁금하시죠? 이 영상에서 저는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약 없이도 숙면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돈 한 푼 들지 않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자, 이제 불면증의 원인을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다음으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수면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드릴게요. 함께 계속 가볼까요,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 왜 그런 걸까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면증의 핵심 원인은 바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은 데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을 조용히 조율하는 지휘자 같은 존재인데 이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죠. 하나는 교감신경, 즉 긴장과 활동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 이완과 수면을 돕는 부분이에요. 이 둘은 마치 자동차의 가속과 브레이크처럼 조화를 이루며 우리 몸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삶이 교감신경,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너무 세게 밟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낮 동안의 스트레스, 늦게까지 처리해야 하는 일,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 이 모든 게 우리 몸을 경계 모드에 가둬버립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마치 위협이 있는 것처럼 반응해요. 심장이 쿵쿵 뛰고 호흡이 얕아지며 아드레날린이 솟구치죠. 이런 상태에서 불을 끄고 눈을 감아도 몸은 지금 쉴 때가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몸의 리듬이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어깨가 뻐근해서 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그건 몸이 휴식을 거부하는 신호랍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밤 심장이 쿵쿵 뛰는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죠. 손주들 결혼식 준비로 바빴던 터라 스트레스가 원인인 줄로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찰을 해보니 할아버지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였어요. 낮 동안 쌓인 긴장이 밤까지 이어지면서 몸이 전혀 쉴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죠. 할아버지는 눈은 졸린데 도저히 잠이 안 와요. 머릿속이 계속 바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밤에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돌고 몸은 긴장한 채로 잠을 거부하는 그 느낌 말이에요. 사실 이런 교감신경의 과활성화는 현대인에게 너무 흔한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수면의 질을 30% 이상 떨어뜨린다고 해요. 심지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면서 우리 몸은 마치 야생에서 맹수를 만난 것처럼 반응하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없어요. 박영철 할아버지에게 저는 약을 드리기보다는 간단한 습관으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 2주 만에 할아버지는 심장이 차분해지고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 비결이 궁금하시죠? 저는 5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하며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쉴 틈을 잃고 결국 불면증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약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지금 긴장 상태인가, 어깨가 굳어 있거나 손이 차갑다면 그건 교감신경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밤에 어떤 증상이 제일 힘드신가요? 자, 이제 이 교감신경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우리를 숙면으로 이끄는지 다음 파트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불면증을 더 깊게 만드는 3가지 요인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가볼까요, 여러분?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그 기분 기억하시나요? 그 열쇠는 바로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에 있어요. 부교감신경은 마치 따뜻한 포옹처럼 우리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차분히 뛰고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며 몸은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가죠. 이렇게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해야 깊은 잠을 자고 다음 날을 위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이 부교감신경을 자꾸 억제한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 혹은 끊임없는 걱정, 이 모든 게 부교감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막아요. 여러분도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적 있으시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면 수면의 질이 무려 40%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면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염증도 줄어들며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지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억제되면 아무리 눈을 감고 누워도 몸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마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계속 달리는 것과 같죠. 저는 5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하며 부교감신경을 깨우는 간단한 방법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제 환자 중 71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밤 TV를 보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푹 잔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눈은 졸린데 머릿속이 멈추질 않아요.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손주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지만 늘 피곤해서 저녁이면 소파에 기대 잠깐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할머니의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TV를 보며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생활 패턴이 원인이었죠. 저는 할머니께 약을 드리기보다
간단한 호흡법과 따뜻한 물 한 잔을 추천드렸습니다. 단 2주 만에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10년 만에 아침이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들 아침밥을 챙겨줬어요.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정숙 할머니처럼 많은 분이 부교감 신경을 깨우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를 들어 밤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은 뇌를 깨우고 부교감 신경을 방해합니다. 블루라이트가 뇌에 아직 낮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누워도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않아요. 또 늦은 밤까지 걱정하거나 다음날 일정을 떠올리는 것도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죠. 여러분도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거나 머릿속으로 할 일을 정리하다 잠을 놓친 적 있으시죠? 저도 한때 그랬어요. 바쁜 진료 일정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못 이룬 적이 많았죠.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부교감 신경을 깨우는 법을 알게 된 후 제 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부교감 신경을 깨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깊고 느린 호흡을 몇 분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습관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낮추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수면 준비를 돕는다고 해요. 저는 이정숙 할머니께 잠자리 전 5분간 간단한 호흡법과 따뜻한 물 한 잔을 추천드렸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잠을 잘 수 있다니 왜 진작 몰랐을까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부교감 신경이 왜 중요한지 아셨죠? 하지만 불면증을 더 깊게 만드는 요인들이 따로 있어요. 이 요인들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죠. 다음 파트에서 불면증을 만성화시키는 3가지 요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요인들을 알면 왜 잠이 안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더 명확해질 거예요. 자, 함께 계속 알아볼까요,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를 악물거나 어깨가 뻐근하거나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불면증을 만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을 더 깊게 만드는 3가지 요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만성 긴장과 은밀한 만성 염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2가지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줍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먼저 만성 긴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 이를 꽉 물고 있거나 어깨가 굳어있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손이 차갑거나 배가 단단히 뭉친 것 같을 때도 있죠. 이런 상태는 우리 몸이 휴식 가능 신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마치 자동차가 계속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만성 긴장은 낮 동안의 스트레스, 걱정 또는 잘못된 자세에서 시작되곤 해요. 저는 5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하며 이런 긴장이 불면증의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수없이 확인했어요.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눈을 감아도 몸은 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은 은밀한 만성 염증입니다. 이건 이름처럼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우리 수면을 방해해요. 염증은 단순히 부은 관절이나 아픈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깊은 수면, 특히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REM, RM 수면을 방해하죠.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의 70%에서 만성염증이 발견된다고 해요. 이 염증은 관절통,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느낌, 손가락이 뻐근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밤에 발이 뜨겁거나 관절이 욱신거려 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염증이 몸 안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 환자, 76세 최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5년 넘게 고생하셨고, 특히 밤마다 발이 화끈거려 잠을 못 주무셨어요. 발이 뜨거워서 이불을 걷어내고 누워도 도저히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관절통도 심해서 아침이면 무릎과 손가락이 뻣뻣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염증 수치를 확인한 후 깜짝 놀랐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았고 이게 불면증과 관절통의 주범이었던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께 약 대신 간단한 생활 습관을 추천드렸습니다. 단 3주 만에 할아버지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발이 시원해지고 밤에 푹 자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산책도 할 수 있어요. 그 미소가 정말 잊히지 않습니다. 이런 만성 긴장과 염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긴장이 계속되면 몸은 염증을 더 쉽게 만들어내고 염증은 다시 긴장을 높여서 악순환이 시작되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약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 한 잔이나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긴장을 풀고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최만수 할아버지처럼 작은 변화를 시작한 분들은 단 몇 주 만에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도 밤에 발이 화끈거리거나 몸이 뻐근한 느낌을 자주 느끼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증상이 제일 힘드신가요? 이 두 가지 요인, 만성 긴장과 만성 염증만 잘 관리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불면증을 더 깊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탈수예요. 이건 많은 분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다음 파트에서 탈수가 어떻게 불면증을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계속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혹시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마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불면증을 만성화시키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심각한 탈수입니다. 이건 많은 분이 간과하는 문제인데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엔 밤에 화장실 갈까봐 물을 일부러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심장에 부담이 가죠. 그러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오인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요. 결국 잠을 자려고 누워도 몸이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물을 덜 마시고 있지 않으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분 섭취는 수면의 질을 삼산압과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며 심지어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죠. 저는 5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하며 탈수가 불면증과 신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헤매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심지어 약도 필요 없고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죠. 제 환자 중 80세 정옥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밤마다 화장실 갈 걱정 때문에 물을 거의 안 드셨어요. 밤에 두세 번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물을 끊다시피 했어요 라고 하셨죠. 그 결과 다리가 저리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못 주무셨어요.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무릎이 뻐근해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힘들었죠. 저는 할머니께 진찰 후 탈수가 불면증과 다리 저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약 대신 간단한 습관을 제안했어요. 바로 잠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였죠. 단 2주 만에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가볍고 밤에 푹 자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들 아침밥 챙겨주는 재미가 생겼어요. 그 밝은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곡희 할머니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이 야간 배뇨를 걱정하며 물을 적게 마시지만 이게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고 있죠.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산소와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으로 잘 전달되지 않게 해요. 그러면 심장이 더 힘들게 뛰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잠을 방해하죠. 연구에 따르면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60% 이상이 만성적인 경미한 탈수 상태에 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과 전반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녁에 물 마시는 걸 꺼리시나요? 화장실 걱정 때문에 물을 멀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이상이에요. 특히 잠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은 몸을 이완시키고 혈액 순환을 도우며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정옥희 할머니께 따뜻한 물 150ml 정도를 잠자기 전 마셔보시라고 추천드렸어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이 걱정될 수 있으니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이 작은 습관이 할머니의 수면을 바꿨고 다리 저림도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해보세요. 손으로 잔을 감싸쥐고 따뜻함을 느끼며 마시면 몸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불면증을 만성화시키는 3가지 요인, 만성긴장, 만성염증, 그리고 탈수를 알아봤어요. 이 3가지는 서로 얽혀서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지만 다행히도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법, 바로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간단한 음료가 어떻게 숙면과 건강을 되찾아 주는지,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계속 가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불면증을 만드는 3가지 요인, 만성긴장, 만성염증, 그리고 탈수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 비법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예요. 이 간단한 음료 한 잔이 어떻게 숙면을 가져다주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따뜻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을 살짝 섞어 마시는 것만으로 근육이 이완되고 심혈관이 안정되며 부교감 신경이 깨어나 잠을 부드럽게 유도해줍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시죠? 하지만 저는 5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하며 이 방법이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꾼 걸 직접 봤어요. 자, 이 비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뇌에서 지에이바라는 화학물질을 활성화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깊은 수면을 돕죠. 기에바는 마치 뇌의 수면 스위치 같은 존재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불안, 그리고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는 수면 시간을 20%나 늘려주고 잠의 질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엔 마그네슘 부족이 흔한데 이걸 간단히 채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죠. 여러분도 혹시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그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3,8실 40대 정도의 따뜻한 물, 150ml의 마그네슘 가루 1/4티스푼을 섞으면 끝이에요. 마그네슘 가루가 없다면 시금치 삶은 물이나 아몬드 밀크, 현미술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시금치 삶은 물은 한국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훌륭한 대안이죠. 중요한 건 물이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마치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온도가 딱 좋아요. 이 음료를 잠자기 전 30분쯤 마시면 몸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잠을 부르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중 71세 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수면제를 드셨어요.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 4시가 돼야 겨우 잠들었어요.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손주들 얼굴 보기도 미안했죠 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수면제 없인 잠을 못 자는 삶이 너무 괴로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약을 줄이기보다는 먼저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를 매일 밤 마셔보시라고 권했어요. 단 일주일 만에 할머니는 잠이 훨씬 깊어지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죠. 3주 후에는 놀랍게도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푹 잘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손주들하고 공기놀이하는 재미가 새록새록 생겼어요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단순히 잠을 돕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심혈관을 안정시키고 근육 경련을 줄이며 염증까지 낮춰줍니다. 특히 관절통이나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죠.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는데 탁월하다고 해요. 저는 한미경 할머니 같은 사례를 수없이 봤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이 간단한 습관으로 약 없이도 숙면을 되찾고 아침마다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죠? 오늘 밤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 한 잔을 준비해보세요. 잔을 손으로 감싸고 따뜻함을 느끼며 마시다 보면 몸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혹시 이미 비슷한 습관을 실천해 보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는 불면증 해결의 첫걸음이에요. 하지만 수면을 더 깊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는 데는 식단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을 깨우고 염증을 낮추는 한국식 식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음식들로 여러분의 잠과 건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함께 계속 알아볼까요, 여러분?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로 숙면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수면을 깊게 하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죠. 이 호르몬들이 잘 만들어져야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은 한국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단으로 수면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단은 약도,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부엌에서 이미 준비된 재료들로 충분하답니다. 자, 어떤 음식들이 우리 잠을 도와주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먼저 수면을 돕는 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세로토닌은 마음을 차분히 안정시켜주고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들은 계란, 두부, 귀리, 아몬드, 바나나, 현미 같은 음식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특히 현미는 한국인에게 친숙한데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좋아요. 여기에 한겸 효과가 있는 음식도 추가하면 금상첨화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나 딸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그리고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염증을 줄여주면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한겸식품을 꾸준히 먹으면 만성염증이 25%까지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크게 좋아진다고 해요. 한국식 식단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현미밥, 된장국, 김치, 그리고 녹차예요. 이 조합은 단순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채워주죠. 된장국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을 돕고 김치는 한겸 효과가 뛰어나며 녹차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줍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식을 피해주세요.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하느라 몸이 바빠져서 잠이 얕아질 수 있거든요. 또 카페인, 설탕, 튀긴 음식, 가공식품은 되도록 멀리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잠을 방해하죠. 여러분의 저녁 식탁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늦은 밤에 간식을 드시거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제 환자 중 67세 오순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저녁 밥을 늦게 그리고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저녁에 밥을 든든히 먹어야 잠이 잘 온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이면 몸이 무거웠어요. 손주들 챙기느라 바빠서 저녁을 대충 먹고 잤는데 늘 피곤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저녁 식사를 현미밥과 된장국, 김치 위주로 간단히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엔 간식이나 무거운 음식을 피하라고 말씀드렸죠. 단 2주 만에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속도 편하고 잠도 깊게 자요. 손주들하고 아침 산책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그 밝은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5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하며 식단이 수면과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수없이 확인했어요. 오순리 할머니처럼 작은 식단 변화로 큰 결과를 얻은 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 저녁에 현미밥 한 공기와 된장국, 그리고 소량의 김치를 드셔보세요. 여기에 녹차 한 잔을 곁들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한결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단은 멜라토닌 생성을 20% 이상 늘려주고 염증 수치도 낮춰준다고 해요. 특히 관절통이나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탁에 현미밥과 된장국을 올려놓고 시작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와 식단까지 알았으니 숙면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어 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자기 관리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습관들은 약 없이도 수면을 깊게 하고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함께 계속 알아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불면증의 원인과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 그리고 수면에 좋은 식단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줄 마지막 퍼즐 조각, 숙면을 위한 5가지 자기관리 습관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습관들은 약도, 비싼 도구도 필요 없어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죠.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잠을 깊게 만들고 아침을 상쾌하게 바꿔줄 거예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시죠? 첫 번째 습관은 저녁 7시 이후 음식 섭취를 멈추는 거예요. 늦은 저녁에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하느라 바빠져서 잠을 준비할 틈이 없어요. 연구에 따르면 저녁 7시 이후 과식을 피하면 수면의 질이 15% 향상된다고 해요. 배고프시다면 소량의 바나나나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대신해보세요. 두 번째는 식후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거실에서 어깨를 돌리고 다리를 쭉 뻗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이건 부교감 신경을 깨워서 잠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이제 익숙하실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예요. 잠들기 30분 전 3pH 40데시스의 따뜻한 물 150, 200ml 마그네슘 가루 4티스푼을 섞어 마셔보세요. 아니면 시금치 삶은 물이나 현미수로도 충분해요. 이 따뜻한 음료는 몸을 포근히 감싸며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차분히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천 명의 환자에게 추천했고 80% 이상이 잠이 깊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478 호흡법이에요.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워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 호흡을 10분 정도 반복하면 심박수가 낮아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요.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은 수면에 드는 시간을 20% 단축시킨다고 해요. 마지막 5번째는 피해야 할 3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을 멀리하세요. 커피, 차, 심지어 초콜릿도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죠. 또 잠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은 피해주세요. 블루라이트가 뇌를 깨워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 이후 긴 낮잠은 삼가세요.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괜찮지만 너무 길면 밤잠을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습관 어렵지 않죠? 하루 오후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혹시 이미 이런 습관 중 하나를 실천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 환자 중 75세 김동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에야 잠들었고 아침엔 늘 피곤했어요. 손주들하고 놀아줄 힘도 없었죠 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늦게 간식을 드시고 TV를 보다가 잠들곤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이 5가지 습관을 추천드렸죠. 저녁 7시 이후 밥을 끊고 식후엔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를 마시고 478 호흡법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잠자기 1시간 전에 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2주 만에 할아버지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20년 만에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했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그 밝은 미소가 정말 잊히지 않아요. 저는 5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하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수없이 봤어요. 김동현 할아버지처럼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불면증뿐 아니라 관절통, 피로까지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5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마그네슘 워터라고 메모 붙여놓고 저녁에 5분만 투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달라진 아침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저녁 루틴은 어떤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불면증의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모든 퍼즐을 맞춰봤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분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하며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까지 함께 가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면증의 뿌리 깊은 원인부터 그 해결책까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어요.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과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보내는 경고 신호죠. 하지만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 현미밥과 된장국 같은 간단한 식단, 그리고 5가지 자기 관리 습관으로 생체 리듬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이 모든 건 여러분의 부엌과 일상 속에서 이미 준비된 작은 변화들입니다. 약도, 비싼 비용도 필요 없어요. 단지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자는 작은 결심만 있으면 돼요. 기억하시나요? 74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뒤척이던 할머니는 매일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면 온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와 간단한 습관을 시작한 지 단 3주 만에 수면제를 끊고 아침마다 손주들과 산책을 즐기게 되셨죠.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푹 잘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라며 웃으시던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해요. 할머니는 냉장고에 마그네슘 워터라고 적힌 메모를 붙여놓고 매일 저녁 5분을 투자했어요. 그 작은 변화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죠,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그 메모를 붙일 준비 되셨나요? 이 방법들은 거창하지 않아요. 따뜻한 물 한 잔, 저녁 7시 이후 과식 피하기, 478 호흡법처럼 간단한 습관들로 시작할 수 있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했었거든요. 하지만 5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본 결과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딱 2주만 해보세요. 변화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며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지혜를 가족, 친구, 이웃과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잠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배운 방법 중 하나를 실천해 보셨다면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클리닉에서 어르신들의 미소를 보며 이 일을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 미소를 찾으실 거라 믿어요. 편안한 밤과 건강한 아침을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건강 비결로 다시 만나요.